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입니다. 어색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꾸 후회를 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것,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피와 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듯이 경제 내에서 돈이 잘 돌아야만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뭐 원장님이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 중요한 그 지체를 맡으신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나셨죠?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주시겠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경제 먼저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청자분이 워낙 궁금해하시니까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 그렇게 해오시니까 먼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 사회자께서 더 잘하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외부의 문제만 터졌던 적도 많고, 어떤 때는 내부에서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안 좋아졌던 때가 많은데 요새는 이제 두 군데가 다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 이제 뭐 엔저 문제라든가 위기 문제가 아직도 그냥 계속되고 있고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 문제도 심각하게 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동력을 조금 잃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수출 많이 하고 제조업 잘 키우면 일자리 생기고 잘 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동화가 많아지고 기계 또는 설비 또는 R&D 투자 많아지는데 사람은 별로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수출의 이제 그 고용의 탈산업화. 그래서 사람을 별로 고용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일할 때도 잘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극화로 이어지고 하면서 우리 경제 내에서 이제 뭔가 조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는 어째 그냥 이대로 잘 이제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예.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헤엄치다가 점점 열을 가하면은 나중에 그냥 언제 뛰어나올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대로 개구리 탕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맥킨지 연구소에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적절한 비유라고 보는데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 그래서 빨리 좀 우리가 지금 따뜻한 물 조금 뜨거워지고 있을 때 빨리 뛰어나가서 새로운 이제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그 경제를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는 원장님께서는 새로운 그 방법 이걸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현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의 그 새로운 활력을 개척하고자 창조 경제의 국정의 그 최대 목표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그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조 경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들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네노믹스의 1장 1절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마치 성경에 1장 1절이 있는 것처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그 140개 공약 또 정리된 것 중에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예, 근데 대통령께서 정의를 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우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 산업과 산업의 융합, 그다음에 산업과 문화의 융합, 그다음에 도구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가 쓰인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두에서 사회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별은 쉽지 않겠습니다는 예, 예. 우리가 그 창조 경제 얘기할 때 예.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 창조 금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오랫동안 또 지금은 그 한국 그 금융연구원 원장님 맡고 계시니까 시청자분들의 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창조 금융은 뭔지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창조 금융 그러면은 이제 창조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나온 개념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신재원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그 취임과 함께 이제 일성으로 얘기한 3개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또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네네.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간다. 그 다음에 미래 창조 금융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창조 금융이 나오는데 바로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 비유를 하면은 그 찐빵에 앙꼬가 있는데 그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찐빵이 창조 경제라면은 창조 금융은 앙꼬 같은 존재다. 돈이 있어야 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R&D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금융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많죠. 분야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모험 자본이라는 개념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돈 중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돈이 아니라 일부는 좀 원금이 좀 깨질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그런 투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제품화 시켜보면 어떤 기술은 제품화가 잘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제품화가 안 돼가지고 기술만 좋고 상품이 안 좋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원금 투자된 게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전을 하면서 갈 거냐라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벤처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돈을 넣었을 때 잘 됐을 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회수를 할 거냐라는 문제. 그래서 사실 모험 자본을 중심으로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조 금융의 영역은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가는 것이 또 창조 금융의 본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러한 그 창조 금융 이걸 보다 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는 금융연구원 내 그 창조금융연구센터인가요? 예, 제가 뭐 예.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는데요. 예, 예. 구체적으로 뭐 예.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센터는 이제 연구원 내의 조직인데요. 네네. 그 이제 그 중요한 그 테마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대두가 될 때, 박사님 한 분을 센터장님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의 박사님이 그 센터에 이제 연구원이 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겸직을 하게 되는 거지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연구과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약간의 느슨한 원내 조직에 해당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서 그러면 그 조직 없이 그냥 해도 되지 않냐 그래도 되지만 또 그게 아니고 센터 장님으로 임명을 하고 또 연구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소속되고 이러면 약간 부담감을 느끼셔요. 예. 잘해보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도 좀 드리고 또 필요한 경비도 좀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 과제를 수행해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센터장님을 임명을 하고 그 센터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돕고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금융이나 이쪽에 계속 연구를 한 구정환 박사님을 센터장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 창조금융을 말씀하실 때 이게 모험자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창조금융의 어떤 그 기대를 내기 위해서는 이 모험자본의 역할이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창조경제라든가 창조금융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그 요즈마 펀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에 그 맡고 있으신 이런 그 오래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 요즈마 펀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 이스라엘 분들이 좀 그 다른 그 나라 분들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좀 성격이 좀 독특하죠. 예. 네네. 그래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뻔뻔하고, 예, 조금 그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고,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아주 모험 정신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개념보다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내는 창의적 사고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서 공부할 때 주이시, 유태인이다 하면은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벌써 다르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후추파 정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용감함, 창의, 도전. 요즈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독창, 창의,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펀드는 이제 정부가 말하자면 이제 민관 협력, 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돈인데 지금 한 40억 달러 정도까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이 펀드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한 대상 기업이 잘 됐다. 그럴 때 저쪽 민간 기업이 이쪽에 정부 지분을 그냥 아주 좀 싼 값에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투자해서 성공을 했으면 둘 다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민간 쪽에서 야, 그거 잘 될 것 같으니 네 지분 내가 사갈게. 그러면 그래, 싸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그냥 민간한테 자기 지분을 그냥 이렇게 좀 싼 값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제약 요건은 없고요. 그렇죠. 특별한 이제 몇 가지 이자율 플러스 조금 더 해가지고 사갈 수 있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 펀드는 이자율 플러스 알파 정도를 챙기지만 저쪽에 같이 투자했던 민간 펀드는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꼭 반반 투자했을 때 반반 다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반반 투자를 해서 잘 되면 민간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세요. 저희들은 수익을 조금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말하자면 투자를 할 때 민간 쪽에서 요즈마 펀드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선뜻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돈만이 아니라 민간 돈도 많이 끌어와서 같이 투자가 되고 잘 되면 이제 민간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돈이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역시 이스라엘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같이 투자했더라도 잘 되면 민간 쪽에서 많이 가져가라라는 쪽으로 설계를 잘 해놓으면 좀 더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생각 많이 연구해봐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예. 사실 요즈마 펀드 얘기를 창조경제 얘기할 때 빠짐없이 얘기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이스라엘 현실과 한국의 현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요즈마 펀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예. 한국의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손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똑같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좀 실패에 대해서 떳떳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는 이 재도전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좀 약합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해서 실패하거나 남의 돈 끌어들여서 기업을 하다가 안 좋게 되면 굉장히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피인멸이 되고 뭔가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막 공격을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명성과 독립성이 잘 유지된다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사람은 그만큼 뭔가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이분은 앞으로 더 좋은 걸 할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을 했을 때 도전을 했다 실패하신 분의 재도전 메커니즘, 요거를 좀 잘 만들어 놔야만 이 펀드 같은 것들이 더 잘 활성화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펀드를 집어넣을 때 한 번 실패하신 분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대상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 경험을 살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부분은 당연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닮아야 될 거는 닮고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금융 얘기할 때 정부가 이제 마중물을 이렇게 넣긴 합니다는 사실 민간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요인을 판단해서 마중물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그 금융권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예. 사실 그 금융의 지금의 관행으로 볼 때는 과거보다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나긴 했습니다는 담보 관행 위주 뭐 이런 쪽에 네. 이렇게 그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민간이 충분히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 이전까지 금융 계속해서 지원할 때는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하고 나서 이거를 성장을 시키고서 이제 또 회수를 하고 네네. 또 그 회수한 돈을 다시 또 집어넣고 하는 이제 이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잘못되면 이제 원금이 없어지거나 훼손이 되고 잘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이 회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넣었는데 잘 되다가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 회사 지분을 좀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돈을 좀 다시 챙기고 그 돈으로 새로운 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펀드라든가 벤처캐피탈 같은 그런 투자자들은 적당한 시점에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회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지분을 안 가져가더라. 네네. 그러면 이제 돈이 오랫동안 묶여가지고서 다른 데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넣는 거, 즉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중간 회수, 소위 그럴 때 그 중간 회수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펀드라든가 어떤 돈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곳곳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돈도 필요하지만은 중간에 회수할 때 지분을 넘기면 그쪽에서 적당한 액수를 주고 지분을 사들여서 들고 있다가 이제 더 좋아질 때 다시 매각이 되는 그런 그 중간중간에 소위 그 세컨더리 펀드라고 부르는 네. M&A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창조 금융 쪽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그 단계별로 적당한 수준의 펀드들이 잘 조성이 돼 있어야만 이게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돈이 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 민감한 예. 이런 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정부의 그 마중물 투자에 이어서 금융사가 지원해 줄 때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그 벤처 지원 정책할 때 이 담보 관행이 위지된 시중은행의 유동성 그 공급 창구로서 주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태에서 좀 계속된 금융 지원이 좀 적은 상태에서 실패를 받지 않느냐. 그렇다 본다면 민감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는 그 유동성 정보 찾으로서 좀 모험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증권사 쪽으로 좀 그 역할을 좀 담당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견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창조금융에서는 금융의 역할을 볼 때 아마 그런 쪽 좀 요구도 하는데요. 혹시나 정책 자금이든 뭐든 유동성 조절 창구로서 증권사를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은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주신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 저도 뭐 좀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초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손실을 봐도 괜찮은 돈이라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돈은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뭐 요즈마 펀드식으로 그야말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그 펀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과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일부는 훼손돼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잘못된 돈은 조금씩 더 공급을 해서 펀드 사이즈가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다가 잘 되면 이제 크게 플러스가 돼서 다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가다가 보면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필요할 때 바로 이제 증권사는 중간 단계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창업한 지 3년 이내를 초기 단계, 7년까지를 중기 단계, 7년 이후를 후기 단계라고 보면은 한 중기 단계 정도에서는 이제 민간 펀드들이 작동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뭐 자산운용사 통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든가 혹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네네.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 네네. 증권사가. 네네. 그래서 뭔가 은행들이 못 보는 부분, 은행들이 조금 간과하거나 너무 소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거나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거는 된다라든가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대출의 거의 수준으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번 자본시장법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개비가 되면은 은행과 증권이 좀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그 가능성 이거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창조 금융에 이렇게 보다 그 활성화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 그 관과 민 해서 우리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펀드든 뭐든 자금 조성할 때 국제적으로 그 국제 자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결부되면 그동안 그 벤처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또 창조 금융 경제를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 이렇게 우리가 당했던 모순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자금을 조성할 때 국제적으로 이렇게 기관 투자가 되든가 이런 육성은 같이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거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국제 투자자 기관 투자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신력도 생기고 또 수많은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해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일부에서 그런 돈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창조경제, 창조펀드, 창조금융 이쪽으로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투자 기회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원장님 많이 뵈왔습니다는 그동안 많은 이렇게 경험이라든가 또 원장님의 성향으로 볼 때는 정책부서에서 중요한 그 직책, 물론 이제 지금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긴 합니다는 한국경제발전에서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인데요. 그들어 좀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금융연구원이나 혹은 다른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떤 좋은 안들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100개가 제시되면 그 중에 10개라도 채택이 돼서 잘 돌아가면 정말 경제에 기바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연구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많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자꾸 우리 이 금융위원회나 이런 정부에 계속 제공을 하고 정부는 이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계속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육성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연구원에서 좀 이 창조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가 계속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좀 전략을 구상을 많이 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윤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앞으로 창조 경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확신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관련 분을 모시고 창조 경제 내지는 관련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성장기를 맞은 한국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